다음으로는 같은 폴더에 있는 캐스터드에 있는 보시면 여기에 미러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 열어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대칭 설계를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래서 대칭 설계할 때는 저희가 평면 중에 배웠던 중간 평면을 되게 쓸 일이 많은데 대칭은 무조건 평면 기준으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근데 무작정 중간 평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평면을 확인해 봐야 돼요. 화면에 보이는 이 키움을 정확히 이 반 기준으로 반대로 대칭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단 플런트, 탑, 라이트를 선택했는데 라이트 평면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중간에 평면이 없기 때문에 평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각형 처음에 설계할 때 중심 사각형으로 했으면 라이트, 탑, 프론트 중에 중간에 평면이 하나 낄 수 있겠죠. 그러면 추가적인 평면은 안 만들어도 되죠. 이런 거 꼭 체크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참조 영상에 가서 기준면 선택하고 두 바라보는 평행한 평면을 선택을 하면 중간 평면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랑 이 평면이랑 선택을 해서 중간 평면이 요게 이렇게 해주고 확인 누르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작업할 수가 있죠. 평면이 안 보이면 한목 숨기기 가서 평면 보기를 켜고 자, 라이트 플랜은 숨길게요. 다음에 선형 패턴 밑에 열면 대칭 복사 있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선택하고 여기 보면 평면 대칭 복사죠. 요런 평면도 평면이고 요런 평면도 평면이에요. 방금 만든 평면을 기준 평면으로 넣어주고 얘도 이거 자체에 컷 피처를 복사할 거니까 대칭 복사 피처예요. 면이나 바디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쪽에 옆면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대칭이 되죠. 이해되시죠? 자, 선택해서 숨기고 그러면 원본이 바뀌면 복사본, 인스턴스도 변해야 되죠. 저희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안쪽에 있는 클릭을 하면은 얘는 지금 인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0.7인치를 0.07이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0.09인치로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재생성 누르면 무조건 같이 변경이 되죠. 이러려고 쓰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등갑 포기하고 저장하고 닫아주세요. 다음에는 라이브러리 가서 같은 폴더에 있는 미러바디라고 있어요. 이걸 열어줍니다. 이전까지는 특정한 보스, 컷 이런 하나의 피처를 했는데 복사를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반쪽만 설계를 했죠. 덩어리 자체가. 이건 처음부터 의도가 솔리드 바디를 반만 설계해서 반쪽으로 넘긴 다음에 원바디로 합치려고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자, 기능은 동일한 걸 써요. 선형 패턴 밑에 방금 전에 썼던 대칭 복사 선택을 하고 면 지정하고 자, 근데 여기서는 피처가 아니죠. 왜? 이 덩어리 자체를 반대로 넘길 거니까. 그래서 바디를 활성화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열어준 다음에 갖다 대면 당연히 어디를 잡든 바디가 다 인식을 해요. 자,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솔리드 합치기가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대칭을 해주면서 원바디를 유지하면서 합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얘도 등갑 보기 한번 하고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폴더에 있는 요 시드 패턴 요거 열어줍니다. 이전에 선형 패턴을 우리가 했었는데 선형 패턴은 한쪽 방향 가로와 세로를 복사했죠. 근데 복사되는 방향이 그 같은 선상인데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피처에 선형 패턴 선택하고
방향을 잡아주는데 첫 번째 방향선은 요 근처에서 선. 그럼 당연히 화살표가 이렇게 잡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은 이쪽에 선을 찍으면 이쪽으로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량은 여기는 30 2개. 또 마찬가지로 30에 2개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다음에 요 플라잉 아웃 트리도 한번 써볼게요. 이걸 여시면 여기에서 피처를 찍을 수 있다 그랬죠. 화면에서 안 찍어도. 그래서 이 피처를 선택을 하면 묘항목이 여기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미리 보기가 되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패턴 방향이 모두 평행이다. 원본을 하나만 쓰고 방향성을 2개로 쓸 거냐? 이게 좀 뭐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양쪽으로 복사가 안 되면 이 방향 1이나 2 중에 패턴 시드만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일직선상에서 쓸 때 이해되시죠? 자, 얘도 등갑보기에서 저장하고 닫아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같은 케이스 스터디 폴더에 보시면 up to reference가 있어요. 이거 열어줍니다.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옵션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세팅 한번 잘 해놓으면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피처에 선형 패턴 선택하고요. 자, 여기서는 피처를 먼저 여기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피처이면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복사하고 싶은 피처들을 먼저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미리 보기를 보면서 확인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저희 처음에 했던 선형 패턴하고 똑같아요. 여기 옆면, 요 필렛, 요 필렛. 자, 그럼 일단 원본이 선택된 시드는 선택이 됐고 요 첫 번째 방향에 가서는 방향을 요 선으로 찍어줍니다. 이쪽에서 선 찍어주면 당연히 이쪽으로 방향이 잡히죠. 요거 설명했죠. 자, 그리고 치수는 35에 5개 넣어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썼던 거죠. 강경미 인스턴스 넣는 거. 자, 근데 두 번째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강경미 인스턴스가 아니라 참조까지로 바꿔보십시오. 자, 방향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동일하게 복사하고 싶은 방향은 이 선 선택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 선택이 되고 여기서 이게 조금 처음 했을 때 헷갈리는데 참조까지 어디까지 복사할 거냐 라는 거를 면, 점, 선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도구 보면 이런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뭔가의 어디까지 우리가 썼던 뭐 곡면까지 꼭지점까지 비슷한 거야. 근데 그 요소를 면, 점, 선 선택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하고 이쪽에 있는 면을 잡아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몇 개가 될진 모르겠으나 복사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는 여기 선택을 하고 이 앞에 면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 면을 기준으로 내가 일정한 수량만큼 저 원하는 곳까지 복사를 넣을 건데 그 타입이 2개인 거예요. 치수 기준과 수량 기준. 먼저 치수 기준 해볼게요. 50mm 넣어주고 지금 여기 수량이 없죠. 그러면 50mm를 넣을 수 있는 간격이 있으면 무조건 알아서 수량을 늘려주는 거야. 이해되죠?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를 왜 잘 써야 되냐면 저희가 그 피치의 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이즈가 커져. 지금 이거를 옆면 선택을 해보세요. 260이죠. 자, 260에 이 부분을 잡고 드래그를 쭉 끌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되시죠? 알아서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안 쓰면 동일한 간격의 피치의 수량만큼 이쪽처럼 다 설정을 해줘야 되나요? 이해되시죠? 보통 그 3개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때는 괜찮지. 근데 만약에 폭이 줄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류가 나요.
뚫을 수 없는 곳에 뚫리니까. 그래서 다시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알아서 크기에 따라서 이거 조절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경우 있어요. 무조건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균등 간격으로 넣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선형 패턴 선택하고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아까 전에는 우리가 치수 기준이었는데 자 수량을 기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수량을 바꾸고 예를 들어 4개다 라고 하고 지금 4개다 라고 하는데 여기 붙었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몇 미리 채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수량 기준을 해줘 라고 할 거면 이 초록색 여기에다가 20mm 넣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0mm라는 거야. 20mm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균일한 간격으로 넣어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수량을 정해놓고 끝에서 떨어진 거리를 설정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 선택을 하고 치수를 끌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치수 기준이 아니니까 폭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량이 중요한 거야. 이해되죠? 이거 피치 간격을 이 치수에 대해서 자동으로 n등분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수량만큼.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등갑 보기 하고 저장하고 닫아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같은 폴더에 보시면 스케치 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이거 열어주십시오. 자, 지금 얘 만들어진 걸 보면 플레이트에다가 홀을 하나 뚫고 구멍 가고 마법사로 뜬 거죠. 그놈을 선형 패턴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원형 패턴이나 선형 패턴은 일정한 피치나 혹은 각도로 규칙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멍이 막 이렇게 가로 세로 치수로 뚫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멍 가고 마법사 썼을 때 포인트 찍은 곳, 점 찍은 곳에 뚫리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미리 내가 복사하고 싶은 점들을 찍어 놓는 거예요. 스케치를 만들어서. 그럼 거기에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복사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이게 뭐 도면은 아니지만 정면도나 뭐 우측면도 일반 도면에서 치수를 보통 분야가 크게 다르더라도 3가지 타입 정도로 많이 쓰는 치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면에 이런 식으로 만약 이거 치수를 이 치수랑 여기 총 폭 치수를 넣는다고 하면 2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다 넣고 치수를 또 이렇게 뽑아. 이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런 치수 타입을 체인 타입이라 그러고 웍스에선 그 다음에 계단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 치수라고도 하죠. 이렇게 놓고 여기서 또 일정한 거리의 수색에 들어간 거. 그래서 이거는 기초선 타입이라고 합니다. 또 저희가 다수의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아마 설계하실 때에도 메인 플레이트 있죠. 웬만한 다른 부품들이 다 올라오는. 그래서 플레이트 같은 거 구멍이 너무 다공울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치수 타입으로 넣으면 치수라는 게 숫자랑 치수 보조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게 좁잖아요. 그래서 좌표 방식이라 그래서 UCS 방식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임의의 포인트를 0,05로 해놓는 거예요. X, Y에 대한 그 기준점을. 그럼 여기서부터 떨어진 상대 거리값이 있겠죠. 좌표값이. 그런 식으로 X, Y 이런 식으로 드는 그런 타입을 좌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치수 작업을 할 때 기초선 타입하고 좌표 타입은 그 스타일이 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D 쓰시면 완전 정의하는 게 어렵죠. 물론 앞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같이 했지만 제도라는 거는 참 스케치 하나의 안에 스케치 요소가 굉장히 많으면 그것들을 내가 일일이 치수를 다 넣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치수 작업을 하는데 기초선 타입이나 좌표 타입이다. 그럼 이 도구를 떠올리시면 노가다 시간을 꽤 많이 줄여줍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다가 스케치를 잡고요. 임의의 포인트 점 선택해서 그냥 4개 찍어주세요. 이렇게 대충 찍어도 돼요. 임의로 찍고 이 치수를 좌표로 내가 0,0 이렇게 해서 정의하고 싶은데, 원래 그럼 넣으려면 지능형 치수 안에 보시면 좌표 치수가 있어요. 그 선택해서 선 선택하면 여기가 X0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찍고 일일이 찍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닌데, 이게 다공울이면 수량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 정의를 하고 다시 한번 좌표 치수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요거 이제 Y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넣는 것도 노가다니 이걸 조금 더 편하게 넣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구속 조건 표시 삭제 밑에 드랍다운 메뉴 열시면 여기에 스케치 완전 정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웍스가 아니라 뭐 예고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역설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준비 중인데, 그거 할 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치수를 정의하거나 완전 정의할 때.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시면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우리가 익숙했던 기하구속들이 여기 보이죠? 뭐 수직, 수평. 그러니까 현재 이 위치를 기준으로 내가 알아서 네가 원하는 치수 타입을 넣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열면 체인 타입과 기초선 타입, 좌표 타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좌표 타입으로 넣어볼 건데, 드랍다운 메뉴 열고 좌표, 얘도 좌표로 바꿔주고, 치수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겠죠. 말 그대로 0,0. 그래서 X에 대한 기준, Y에 대한 그 원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점으로 찍어도 되고 선으로 찍어도 돼요. 먼저 여기 선택한 다음에 왼쪽 아래에 여기 점 찍어줄게요. 점으로 들어가도 되고 오리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위치가 같으니까. 그러면 수직 치수 구조의 그 기준도 여기로 찍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죠. 그럼 말 그대로 여기가 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치수를 어디다 뿌릴 거냐, 배치를. 그래서 스케치 아래쪽에 다음에 왼쪽에 준다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치 내 모든 항목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냥 계산하면 아실 거야. 자동으로 넣어주죠. 확인. 그럼 저희 뭐만 하면 돼요? 정수화만 시키면 돼요. 근데 이거 굳이 정수화 시키진 않을게요. 뭐 더블 클릭해서 135, 140 이런 식으로 치수를 끊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완전 정의를 편하게 하고 스케치를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피처에 가서 선형 패턴 밑에 스케치 이용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하시면 스케치 항목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화면에 있는 얘를. 그래서 스케치 선택을 하시면 스케치 자체가 여기 들어가면서 참조점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사가 되는 그 중심이 이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저희 계속 거의 요것만 쓰고 요걸 안 썼죠. 요거는 특정한 지오메트리 면, 이 면이 어디서 탄생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패턴에서 온 거든 아니면 대칭복사의 원형 패턴을 한 거든 상관없이 특정하게 생긴 뚫린 면이나 보스면을 복사하고 싶을 때.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썼던 것들은 피처 자체죠.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실수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구멍가공 마법사로 한 거고 얘들이 선형 패턴을 한 거잖아요. 그럼 화면에서 요걸로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안쪽에 여기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패턴 한 거를 또 패턴 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원하는 사항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요 놈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아무거나 요면 상관없어요. 그게 시드든 인스턴스든. 그래서 여기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인식을 하죠. 이해되죠? 자, 근데 요 면을 다시 지우고 맨 끝에 있는 요 면을 가지고 시드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뚫려요. 자, 그럼 족보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시드고 얘네들이 원래 인스턴스잖아요. 근데 얘네에 대해선 이게 시드고 이게 인스턴스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런 관계죠. 자, 근데 설계할 때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플레이트나 아니면 뭐 회전체도 그렇고 길이가 커지거나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치 간격이 줄어들면서 수량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치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되고 폭이 줄거나 커지면 이 수량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폭이 줄어들어 가지고 수량이 만약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피처 오류를 한번 내볼 거예요. 선형 피처의 패턴에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패턴 수량을 2개로 줄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없어지죠. 근데 이놈을 갖다 쓴 게 얘네들이잖아. 눈치챘으셨을 거야. 그럼 확인하면 가장 꼴보기 싫은 이제 오류가 나요. 이해되시죠? 얘는 죄가 없어요. 왜? 아니 내가 참조했던 게 사라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걸 매번 수정해야 되나?가 아니고 아예 없어질 확률이 적은 놈을 선택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얘는 없어질 확률이 적죠. 여기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부품 단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직렬 관계 이런 그 종속 관계 구조가 잘 쓰면 되게 좋아.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식, 뭐 엄마 이런 족보가 중간에 내가 뭔가 빌렸던 어떤 요소가 날아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이 다 오류나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내 모체를 시드를 수정이 안 일어나거나 없어지지 않을 놈을 삼으면 괜찮겠죠. 지금 그런 의도인 거야. 별거 아닌데 설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스케치 패턴의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요소가 아예 날라갔죠. 그러면 얘가 없어질 확률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피처를 선택을 하고 이거 자체를 선택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족보가 얘가 시드고 얘가 인스턴트인데 여기도 인스턴스죠. 여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변경되든 말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나중에 어셈블리의 부품과 부품 간의 단계 그리고 탑다운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그때 설계 당시에 타 부품과의 관계성에서 오류가 덜 일어나는 그런 노하우로 또 쓰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따 저희 연습 문제에서도 풀 건데 같은 평면상이면 얘를 골라도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다른 공간에서 뭐 회전 복사라거나 이렇게 가져간 게 됐어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게 그놈밖에 없어. 피처 자체가 없는 거지. 원본이 그 평면상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걸 써야 돼요. 그런 차이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대체해줘서 확인하면 오류가 풀립니다. 부모가 오류가 난다고 자식까지 다 지워버리거나 없애진 않아요. 내가 짝지가 없어졌어, 모체가 없어졌으니까 대체해줘. 그러면 히스토리를 살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또 닫고요. 닫아주고